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하는 종합 정보 프로그램 매거진 원입니다. 햇빛을 받은 쪽이 더 빨리 더 예쁜 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주변으로부터 좋은 기운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도 더 곱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향기롭게 피어나는 우리들이길 기대합니다. 원기 107년 4월 셋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국내외 재해재난 구호 사업은 물론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는 원불교 은혜 심기 운동본부가 대각개교절을 맞아 4월 4일 은혜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대각개교절을 맞아 은혜 나눔 행명 나눔을 실천하는 헌혈 행사가 지난 4일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헌혈 차량 한 대에서 소규모로 이뤄졌습니다. 원불교 은혜 심기 운동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전국적인 헌혈 기피로 혈액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계를 대표해 수혈이 필요한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번 행사를 전개했습니다. 이날 헌혈을 마친 후에는 헌혈자 전원이 헌혈증을 기부했으며 특히 올해는 전국의 재가출가 교도들이 보내준 헌혈증 1,500장 기부 행사도 병행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문수영 공익복지부장은 헌혈 이외에도 난치병 어린이 돕기 지원, 시신기증, 무료 진료봉사, 국내외 재해재난 지역 구호 활동 등을 통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헌혈 증서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혹은 치료 중인 병원과 가까운 혈액원 헌혈 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원기 107년 대각개교절 기념 나상호 교정원장 기자간담회가 7일 오전 10시 30분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 9층 화상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16개 언론사가 참석했습니다. 원기 107년 대각개교절을 기념해 열린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나상호 교정원장은 원불교 전서 개정 증보판 회수 사태에 대해 경전 재결집 과정에서 언론에 충분히 사정을 드러내지 못한 어려움도 있었다며 교정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3년간 대중의 의견들을 결집해 혁신하는 데 집중을 해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단 혁신과 함께 대처해가야 할 과제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교화 활동의 회복을 꼽으며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종교 환경에 대한 새로운 준비를 해나갈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자들은 원불교의 혁신에 대한 질문을 주로 이어갔습니다. 혁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나 교정원장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과 원불교 교리에 맞는 제도와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큰 갈등의 시발점이 됐던 원불교 전서 개정 목표 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유보 조치 상태며 오탈자 수정 정도만 진행할지 아니면 지금 시대에 맞는 윤문까지 진행할지 교단 구성원들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원불교 서울시대 본격화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나 교정원장은 변화의 속도로 보면 더딘 면이 있지만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논의는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인구 소멸 지역에 위치한 교화 현장 상황과 출가 교역자 복지 문제 등의 해결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년간 이뤄지지 못한 대각개교절 오프라인 행사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 지침을 따르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의 지침이 내려오면 각 지역 교구장들과 합의해 오프라인으로 여러 경축 행사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산 울산교구가 대각개교절 맞이 은혜의 김치 나눔을 통해 대각개교의 참 의미를 실천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됐습니다. 부산 울산교구가 지난 4월 7일 하단 성적지에서 은혜의 김치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부산 울산교구 청운회의 도움으로 전날 텐트를 미리 설치하고 새벽부터 절임 배추를 씻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봉공의 주관으로 기도식과 함께 본격적인 김치 담기가 시작됐는데요. 대각개교절 김치 나눔이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면서 김치를 요청하는 곳이 많아진 관계로 올해는 작년보다 많은 양인 총 3,000kg의 김치를 담갔습니다. 이날 버무려진 김치는 교군의 총 40여 개 교당에서 지역 주민센터와 연계해 지역 내 저소득층과 홀몸 어르신 및 중장년 1인 가구에 전해졌습니다. 대각의 달 4월에 은혜의 김치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선 부산 울산교군의 모든 교당과 교도분들께 대각의 기쁨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전북교구가 청년 해오름식을 통해 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고창과 남원, 덕진, 상동, 서신, 송악, 우화, 전주, 평화, 효자교당 청소년들이 함께했습니다. 4월 9일 전북교구 청년의 주관으로 열린 청년 해오름식의 주제는 다시 하나 되는 우리였습니다. 해오름식은 해가 힘차게 솟아오르듯 연초에 함께 모여 한 해를 힘차게 살아가자고 다짐하는 행사로 기존 청소년, 청년 교도들뿐만 아니라 새로 입교한 청년 도반들을 환영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약 3년 만에 대면으로 해오름식이 진행됐는데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2인 삼각 등으로 꾸며진 미니 운동회는 단합된 정성과 함께 활기가 넘쳤습니다. 미니 운동회에 이어 우리 교당 법회 아이디어 공유 시간에는 서로 법정을 나누며 연계성과 유대감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년과 청소년들은 일방적 참여의 법회 형식이 아닌 직접 법회 프로그램을 연마하고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법회 프로그램을 구성한 후 발표를 통해 서로 지혜를 나눴고 5월에 직접 구성한 법회를 교무님과 함께 시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해오름식의 기획 및 진행을 맡은 평화교당 김세명 교무는 이제 시작이며 씨는 뿌렸고 앞으로의 농사는 정성이 관건이므로 기도로 마음 모으고 농사를 어떻게 잘 해나갈지 연마해야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활동하며 원불교 교리를 배우는 경남교구 어린이 법문축제가 온라인으로 열린 가운데 30여 명의 어린이들이 함께 법문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월 10일 경남교구 어린이 법문축제가 열린 온라인 화면은 경쾌하고 우렁찬 어린이들의 소리로 북적였습니다. 경남교구 청교협 회장인 창원교당 이상윤 교무는 대각개교절 의미와 함께 어린이들이 밝게 성장해 나아가길 바라는 인사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어 진주교당 국현수 교무의 진행으로 함께한 놀이마당에서는 재미있는 게임과 더불어 일원상과 원불교를 창시하신 대종사님 그리고 기도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후 시간은 법문축제의 의미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총 5마당으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당인 영주 암기방은 신창원 교당 이승원 교무가 영주의 의미를 설명한 후 어린이들과 함께 영주를 외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마당인 영주 수어방은 김해교당 김경은 교무가 함께 영주로 만들어진 수어를 설명하고 배워보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세 번째 마당인 마음 명상방은 마산교당 허지승 교무가 소리 명상과 시각 명상을 통해 명상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네 번째 마당은 마산교당 장문규 교무가 함께한 입정의 노래방으로 이 자리에서는 입정은 어떤 상태인지와 입정의 노래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마당인 사은님을 외쳐라는 동진주교당 나연도 교무의 법신불 사은님에 대한 소개와 함께 우주만유 전체인 사은님을 늘 가까이 모시는 마음을 가지고 어려울 때 사은님을 외칠 수 있게 안내해 줬습니다. 한편 이번 원기 107년 경남교구 어린이 법문축제 주제는 마음의 주민으로 화상공간에서 이루어짐과 동시에 마음을 돋보기로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공부 기회로 삼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법문축제를 진행한 진주교당 국현수 교무는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집중력 있게 잘 따라오는 아이들인데 만나서 함께한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다음 어린이 법문축제는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아름다운 제주의 아픈 역사를 마주보고
생명과 평화의 이름으로 떠나는 원불교 제주 4.3을 걷다가 4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제주도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2018년 첫 순례 행사를 가진 이래 2019년 2회째 행사를 이어오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최근 2년간 이어지지 못했던 원불교 제주 4.3을 걷다가 마침내 올해 3회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원불교 인권위원회, 원불교 평화행동, 평화의 친구들 공동 주관으로 열린 원불교 제주 4.3을 걷다는 21명의 참가자들이 서달오름, 백조일손 지지, 무둥이왓, 진화영 할머니 삼터 등 제주 4.3의 기억터를 함께 걸으며 제주의 아픈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또한 강정마을 평화활동가와의 만남 및 논오름과 화순 곶자왈 생태탐방도 겸했습니다. 특히 제주 4.3 당시 서달오름에서 희생된 영령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고 각 순례지마다 추모의 시간을 통해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문선아 씨는 천주교 신자지만 평소 원음 방송을 애청한다고 전한 뒤 타 종교인이라서 참가하는 데 망설임이 있었지만 순례하면서 제주의 아픔에 한마음으로 걷게 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행사를 준비한 평화의 친구들 박경희 사무국장은 그동안 관광의 섬으로 알려진 제주도의 이면을 소개하고 싶었다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평화를 염원하는 순례길에 동참한 교도님뿐 아니라 불교와 천주교 등 이웃 종교인들이 함께 종교 간 화합과 치유의 장이 됐으며 올해 3번째 맞이한 평화 기행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섬 제주를 기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국내 서점에서도 원불교 서적을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대표 서점인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원불교 서가가 정식 오픈했습니다. 그동안 서가 한 구석에서 빛을 보지 못하던 원불교 출판물들을 이제는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한 번에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원불교 서적이 종교 서가, 특히 불교 관련 서가 여기저기에 꽂혀 있거나 책 자체가 등록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요. 한강교당 이도구 교도의 정성과 원불교 출판사 및 원광대학교 원불교 사상연구원, 그리고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의 도움으로 서가 한 구석에서 빛을 보지 못하던 원불교 출판물들을 교보문고 광화문점 종교서가 중 가장 눈에 잘 띄는 장소에서 마주하게 됐습니다. 소태산 서울을 품다, 원불교 대종경, 원불교 입문서, 개교 100년의 정전공부, 마음챙김의 불교적 토대, 근대한국 개벽사상을 실천하다 등 원불교에 대해 알리고 이해할 수 있는 책들이 서가 책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긴 시간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어렵게 정식 서가를 오픈한 만큼 서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큰 관심과 사랑의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매거진 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2021년 11월 교단 첫 군종장교 출신인 문정석 교무가 군종교구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군종장교로서의 근무 경험과 그리고 교단의 정서를 잘 활용해서 군교화에 더 활력을 불러일으킬 거란 기대가 굉장히 큰데요. 오늘은 문정석 군종교구장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카메라 보시고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기 107년에 군종교구를 맡게 된 문정석 교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교단 첫 군종 장교 출신의 군종 교구장이 되셨어요. 네. 이 이야기만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군종 장교 출신으로서 원불교 군종에 일을 할 거라 생각을 했지만 또 이렇게 빠르게 또 군종에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네. 아무래도 군종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군에 있던 문화, 그다음에 또 군에 대한 조직, 네. 체계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안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경험했던 것들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또 1호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단에서 이 첫 번째로 군종장교를 하면서에 가졌던 어떤 개척의 마음이라든지 네. 교단이 가지고 가야 할 어떤 전무 출신들의 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후배 교무님들하고 앞으로 군종을 이뤄갈 우리 교무님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네. 좀 더 활기찬 군종교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말 다들 기대가 더욱더 크실 것 같은데, 그 방금 말씀하셨지만 원불교 1호 군종 장교였고 교단 첫 군종 장교 출신의 군종 교구장이 되셨잖아요. 네. 아마 거의 꼬리표처럼 1이라는 숫자가 좀 따라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1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좋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만큼 저는 막중한 좀 책임감이 부여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부담감이 좀 크신가요? 군종에 대해서는 진짜 일이라는 건 평생 같이 함께 네. 네, 그리고 그 사실은 그 부담감 네. 또 책임감 이런 게 뭐 없진 않고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 또 제가 군종장교 처음 근무할 때 네. 사실 그 책임감이나 그 무게감 때문에 어떤 나를 좀 놓지 않고 계속 긴장을 하면서 네. 뭔가를 더 수기하고 고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돼주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지만 그걸 또 나를 다시 챙길 수 있는 또 어떤 그 원동력으로 네. 생각을 하고 네. 부담감을 한번 이겨내 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부담으로만 온전히 느껴져서 막 스트레스도 받고 안 좋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를 좀 좋은 자극제라고 할까요? 좀 네. 긴장을 잘 활용하셔서 오히려 본인 더 성장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끌고 가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군종 장교를 좀 지내셨던 만큼 궁금한 게 아무래도 소통이 조금 더 잘 되지 않으실까? 네. 교구장이 되셨지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잘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소통을 좀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군에 대한 행정이 아시겠지만 군 행정이 사실은 굉장히 잘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네. 그 지금 나라가 하고 있는 행정의 체계들이 사실 군 행정에서 나왔다라고 봐도 네네. 될 만큼 생각하시는 것보다 군 행정이 굉장히 잘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의 경험들이 교단 내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거나 서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의 군의 어떤 그런 행정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군에는 그 일일 상황 보고가 있고 네. 주간 회의가 있고 월간 회의가 있고 네. 분기 회의가 있고 이렇게 네네네. 그 저기마다 회의들이 네네. 있는데 저희들은 주간 회의를 좀 생성을 해서 전담을 하고 있는 교민들과 매주 화상 회의를 통해서 좀 더 한 주의 어떤 네네. 계획, 다음 주의 계획, 어떤 특이 사항들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네. 가지면서 좀 더 애로 사항들은 제가 해결해 주는 거는 같이 고민을 하고 네. 그런 시간을 갖고 있고 군종 장교들은 군종 장교단이라고 해서 네. 따로 군종 장교단 모임을 만들어서 군종 장교들은 아무래도 군에서의 어떤 조직 문화를 이끌어가는 선도에 있으니까 군종교구의 정책 자문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로 해서 따로 네. 회의를 통해서 같이 소통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회 주간 회의를 또 신설해서 계속 화상 회의로 또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하는데 이 안에서 혹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그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네. 외체가 너무 좋아져서 그렇죠. 화상 회의가 하기가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네. 교무들도 그게 이제 정착이 되니까 서로 뭐 소통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고 네네. 오히려 더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 교단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군종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교단들도 소식들을 함께 경험하면서 네. 뭔가 공동체적으로 같이 나가는 힘이 돼주는 것 같아서 네. 현재까지 저는 만족하고 있는데 네. 아마 교무님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네. 아마 교구장님 마음이 이러면 또 다들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주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데 아니 교구장님을 두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등병부터 장군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마음 상담의 대가라고 소문이 자자하고 칭찬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제가 살짝 듣고 왔는데 비법이 뭔가요? 그렇습니까? 저는 네. 소문 처음 듣는데요. 저는. 당사자만 모르는 소문이. 그런가요? 예. 아마도 네. 제가 그 군종장교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또 군종장교를 하면서 네. 제가 군종장교로서 활동하고자 했던 그 마음가짐
네. 그런 이렇게 구호가 있었습니다. 오. 이게 뭐냐면 군종장교는 이등병, 네. 이등병보다 높지 않고 그리고 장군, 우리가 네. 그 스타라고 스타. 하죠. 장군보다 낮지 않다. 이등병보다 높지 않고 네. 장군보다 낮지 않다. 그래서 모든 장병에게 군종 장교로서의 어떤 그 평등함, 차별하지 않는 평등함으로 뭔가 좀 다가가고 싶다라고 했던 제 그 군종장교의 마음가짐의 구호들을 네. 여러 매체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닌가. 네. 원래 좋은 얘기들은 본인은 모르지만 이미 주변 분들이 다 가득 느끼고 계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교고장님이시지만 그럼에도 교화에 대한 부분은 좀 어렵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일반 장교 교화뿐만 아니라 또 간부나 군종병 교화도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한 교구장님 생각이 또 궁금합니다. 군이라고 다 같이 이제 군복을 입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병으로 네. 사실은 오잖아요. 네. 그리고 간부들은 또 본인들이 또 직업 군인으로서 지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같은 군복을 입고 있긴 하지만 우리 병사들과 간부들의 네. 어떤 마음, 시작하는 마음 안에서의 조직 체계, 교육의 어떤 루트라든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병사와 간부들은 그에 맞는 상황에 맞는 좀 맞춤적인 교화가 필요하다라고 네. 하고 각자 체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체계에 맞는 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그런 상황에 맞는 교화들을 지금 계속 해왔고 네. 앞으로도 준비를 계속 할 거고요. 군종병들은 저희들이 군종장교 플러스 또 군 교당이 있는 네. 부대에 아주 중추적인 주인들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또 군종병을 많이 양성할수록 또 군의 어떤 체계가 잡히기 때문에 네. 아주 중요한 교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와닿습니다. 같은 군복을 입고 있지만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춤형 교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군종 장교가 되셨을 때만 해도 우리에게 놓여 있는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바라보는 군종 어떻게 좀 많이 바뀌었나요? 어떤 모습인가요? 3월 24일이 군종 승인 날입니다. 네. 네, 근데 올해로 해서 벌써 16년의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네. 그 16년 동안 처음 제가 임관할 때 군종 장교 한 명에 네. 군에 등재되어 있는 교당은 제가 가서 교당 지은 열세교당 하나. 네. 그때로 시작해서 지금은 그래도 육군의 군종 장교 3분, 네. 그리고 군 교화에 전담하시는 전담 교무님들이 16분. 오. 그리고 교당이 군 부대에 있는 교당이 이번에 새롭게 지금 신축을 준비하고 있는 교당까지 합치면 17개 교당. 네. 그리고 지역 교당에서 일반 교화를 하시면서 또 지역에 있는 군 교당에 협력을 해주시는 협력 교무님이 또 14분 정도 계시고. 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34개 정도 교당의 군 교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 16년에 이 정도의 이게 성과를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교당적으로 굉장한 성과가 있어 왔고 또 매년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교당을 짓고 계속해서 개척을 해내고 하는데 그동안 16년의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육군훈련소 이런 데를 통해서 군을 전역한 우리 장병들이 벌써 30대 중후반이 되는 그래서 교단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사회에 원불교를 좀 알리고 파급이 됐던 이런 일은 굉장히 큰 성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에는 좀 그런 발전적인 부분 또 외향적인 부분을 해왔다면 지금 뭐 다들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아시겠지만 군대라고 하는 곳이 급격하게 변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이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군이 많은 변화와 재편이 되는 만큼 저희의 교화의 모습도 많이 변화가 돼야 되는 변화기에 맞이해서 이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한 좀 치밀한 교화 계획이 들어가야 될 때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치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네요. 네, 한 명에서 그렇죠. 출발해서 네. 말씀해주신 이만큼의 수치들 들어봤을 때 거의 뭐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가파른 성장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16년 이렇게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내실을 다지면서 좀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네. 원기 107년의 군종교화 이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들려주시죠. 네. 뭐 세부적인 계획과에서 네. 뭐 굉장히 많긴 하지만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대략적인 네. 부분에 좀 주요한 맥락 정도만 오늘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화에 대한 부분은 여기 나오네요. 네. 예. 군인 가족 교화라고 하는 이제 큰 틀인데 이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군교화하면 딱 누구가 생각나세요? 군인이죠. 네네. 예. 군인이 맞고요. 저희 군종도 군인에게 교화를 대상으로 하는데 네. 사실은 군교화를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은 군인만이 교화의 대상은 아니다. 군인을 통해서 그 군인을 통해서 그렇죠. 가족이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아들을 낳아서 네. 가장 마지막으로 가슴을 졸일 때가 사실 군에 보낼 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원불교가 과연 군인을 보낸 가족을 위해서 원불교가 과연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또 그 병사들을 통해서 네. 부모님들까지 장병들의 부모님들까지도 네. 어떤 그 교화의 맥을 가야 된다. 그래서 온라인 기도를 통해서 전국의 군에 보낸 우리 교도 부모님들 함께 기도하시죠라고 네. 하는 그런 시도를 통해서 함께 동시간대 라이브로 함께 기도를 드리면서 뭔가 장병들이 좀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는 네. 프로그램을 진행 중으로 네.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네. 간부들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간부들을 통해서 간부의 자녀, 배우자들까지 교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미군들은요, 네. 미군들의 군종장교들은 군인도 있지만 군인들의 가족을 케어하는 게 아예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뿐만이 아니라 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군인들의 가족들까지도 종교적으로 케어하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원불교가 네. 그런 군인들을 통한 가족들까지 교화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네. 군인 가족 교화를 준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재 양성인데요. 네. 그래도 원불교 교단 내에 군종교구에 활동하시는 교무님들이 가장 젊습니다. 젊고 활기차고 그래서 사실은 그 민간 성직자로 활동하고 있는 교무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들이 젊은 교무님들이지만 군의 이런 어떤 활동이나 군 교화의 어떤 이런 활동적인 교화 활동을 통해서 네. 미래의 교단의 이제 인재로 더 거듭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군종 교구가 우리 젊은 교무님들의 미래 인재 양성 사관학교가 되는 교구가 됐으면 좋겠다. 네. 라는 측면에서 우리 교무님들은 그렇게 인재 양성을 하려고 하고요. 제가 교도들은 이제 군인들이 우리 제가 교도들이 네, 있잖아요. 군인 교도들이 군 생활하면서 원불교를 믿음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군 생활이 더 확고한 의지가 드러나고 네. 뭔가 활력이 될 수 있는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이나 또는 모임, 훈련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 모든 게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자립이 돼야 그쵸? 되고 네. 환경이 잘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군에 있는 교무님들이 군 교화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걸 네. 제 첫 번째로 또 하고 해서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기본 목표를 통해서 네.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네. 그래서 아까 군인 교화 쪽에 보면 제가 간부의 그 어린이들 가족들까지 해야 된다 네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진이 좀 나올 텐데 이게 지금 17사단에 있는 네. 번개교당 군 교당입니다. 네. 번개교당 네. 이렇게 나와 근데 있네요. 군 교당에서 네. 이렇게 군 자녀들이 어린이 법회를 보고 있어요. 어. 그래서 군 교당에는 군인들만 올 거라는 우리의 네네. 그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주중에는 이렇게 어린이들이 오고 주말에는 군인들이 오고 그래서 군 교당 내에서도
전 세대가 토탈적인 교화를 할 수 있는 이게 진정한 이제 군 교화의 목표다라고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크게 이렇게 세 갈래로 이제 교화 정책을 설명을 네. 해주셨는데 사실 이대로만 흘러가면 너무나 좋은 좋겠죠. 그림이겠는데 네. 그래도 계획인지라 혹시 예상되는 뭐 어려움이나 뭐 난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어떤 과제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계획은 뭐 수정하라고 또 있기도 한데 네, 기업 맥락이 그렇지만 아마 교화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뭐 얼만큼 네, 뭐 달성이 되고 하는 부분은 꾸준하게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인재 양성은 아시겠지만 사람을 하나 키운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게 환경이나 재정적 자립은 네, 또 다양한 분들과 또 지금 제가 교구장이 되고 나서 좀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컨설팅도 받고 있고 뭔가 이런 환경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네.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어서 제가 있는 동안에 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또 충분히 또 그 역할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한편에선 군종에 대한 관심이 좀 예전보다는 약해지지 않았나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도 언급을 해주셨던 군종교육의 경제적 자립 문제 끊임없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뒷받침이 되어야지 우리가 앞선 계획들도 잘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사실은 군종이 그 군종 자체로는 다 후원으로 운영이 네. 되는 네. 곳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후원에 대한 그 압박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건 비단 원불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군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다 네. 사실은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후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긴 하나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또 저희들이 어떻게 군에 대한 교화적 미래를 제시하고 군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보셨을 때 그 다음에 네. 정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인지가 될 수 있도록 네. 저희들이 좀 많은 홍보하고 또 많이 알려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교단적으로 뭐 이렇게 사드 이슈도 있었고 네. 현재로는 또 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네. 사실 군의 활동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네.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인지들이 좀 기간이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인식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활동이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내부에서는. 부지런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또 군종이고요. 네. 아마 그것이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 때문에 좀 인지적으로 조금 더 좀 가라앉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이번엔 저희가 최대한 많이 홍보하고 네.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군이라는 좀 조직 특성상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오픈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풀어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종교 활동이 좀 의무가 됐지만 그래도 개인 인권 문제에 대한 그리고 또 선택의 문제로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장병들이 뭐 휴대폰 사용도 네네. 하고 근데 이 부분 이제 변화된 요인들이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영향이 크죠. 어. 네, 굉장히 영향이 크고 실제로도요? 네. 과거에 저희 아시겠지만 우리 초코파이나 이런 네. 군의 아주 상징적인 네. 종교 행사에 아주 상징적이잖아요. 우리 그걸 먹으려고 투어를 한다는 그럼요. 얘기가 네, 있더라고요. 정을 나누고 네. 2개 주면은 종교를 바꾼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 적이 그만큼 그때는 이제 의무화됐던 시대에는 어떤 종교 시설이 종교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의무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 네. 본인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됐다가 음. 인권위에서 이 종교를 선택하는 것도 네.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라는 권고사항에 나온 이후로 의무가 아니고 이제 권고사항으로 바뀌었죠. 네. 그러면서 사실은 군에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했을 때 종교 행사 인원이 반절로 줄었어요. 그러다가 네. 최근에 핸드폰과 휴대폰이 이제 자유화되면서 거의 한 35%, 40%대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더 떨어졌나요? 떨어졌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다른 종교들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네네. 하지만 이제 과거에 초코파이를 통해 이제 종교 행사가 됐다면 네. 이제는 그것이 아니어도 뭔가 본인들이 늘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선택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무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얘기한 것은 이제 진검승부 시대가 왔다. 네. 진짜로 종교가 군대 내에서도 이제 과연 너희들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장병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종교의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강점을 이제 내지 않으면 휴대폰을 이기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종교로서의 의무를 강화할 수 없다 해서 오히려 더 본연의 임무, 본연의 네. 종교의 모습을 강화하고 본연의 모습을 더 찾아갈 수 있는 진검의 시대가 왔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더 강화하면 오히려 원불교에게 네. 더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실내로도 지금 이렇게 강화하고 그 네. 부분에 좀 더 정성을 쏟는 교당들은 오히려 그 전보다 종교 행사 인원이 더 늘고 있어요. 벌써 결과가 이렇게 예, 나오고 예, 있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꼭 그것만이 이제 양적으로 뭐 몇백 명이 왔다, 몇천 명이 왔다의 네. 양적보다는 이제는 군에서도 질적인 진정한 원불교 교도를 만들어내는 네. 곳으로 젊은 청년을 만들어내는 곳으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숫자가 주니까 볼륨이 컸을 때보다는 조금 아쉬움이 많을 수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결국에 좀 더 내실 다지고 우리가 왜 이게 이 부분이 필요한 그렇죠. 것인지를 네.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제공을 해주면 충분히 진정으로 사람들이 원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종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이제 진검승부를 할 때가 네네. 됐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진검승부를 할 정도로 우리가 좀 열을 쏟는 이유, 궁극적으로 군 교화에 이렇게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지금 국가에서도 가장 청년 세대를 네. 가장 어떤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고, 네, 뭐 이번 여러 가지 면에서 2030의 힘들이 네. 보여지기도 한데, 네, 정말 청년으로서 본인의 가치관, 또 어떤 사회를 이끌어가는 일원으로서의 어떤 생각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거나 최종적으로 뭔가 비전을 사실 만드는 때가 군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이 군에 있는 시간이 네, 청년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세대이기도 하고 그 역할을 저희는 군에서 군종이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때 선택한 거, 이때 생각을 정리한 마음들이 굉장히 앞으로의 본인의 삶을 개척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이때 원불교 교법으로 원불교의 그 교리로 네, 인격을 형성하거나 본인의 그 의지를 다지게 할 수 있다면 원불교 교화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인재도 저희들이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네, 군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군종장교 근무할 때 네, 우리 군종 TF 팀에서 연구했던 내용이 있어요. 네, 그 남자들이 다시 종교를 찾을 네. 때가 나이대가 언제쯤 되실 것 같아요? 군대 이후에요. 군대 이후에 전역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네. 내가 종교를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낼 때가 출산, 결혼과 출산 이후.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대의 네. 남성들의 종교적 회귀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이제 그 사회 활동 네네. 진행하고 가정을 꾸리고 네네. 또 아이들도 어느 정도 좀 네네. 성장이 되거나 이후에 본인의 삶을 다시 돌아볼 때 종교를 회귀한다. 그게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이라고 하는데 이때 회귀되는 종교를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 군에서 군대 때 경험했던 종교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게 네. 군종력이 이렇게 했던 그 연구 결과가 네. 있는데 그 정도로 군에서의 어떤 인상과 군에서의 어떤 맺어졌던 네. 그 느낌들은 평생에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군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정말 크다. 그리고 군을 최선을 다해서 군에서 교화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중요한 시기 때 어떤 이제 지원을 받고 이 일을 어떻게 형성시켜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우리의 역할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군교와의 적극적인
이유와 함께 이를 이제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잘 뒷받침이 돼야 될 텐데요.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조금 세부적으로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지금 그 국가적으로도 네. 사실은 뭐 이제 단어로는 뭐 이렇게 자살이라는 네네. 단어가 좀 세긴 하지만 군에서 어떤 그런 그 군에서도 그 상당한 그 네네. 자살률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군종 장교들이 다들 그 부분을 많은 부분을 책임을 지고 있는데 네. 그런 만큼 이제 저희도 감사자람이라는 이름으로 좀 더 장병들에게 삶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면 네. 좀 더 이렇게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감사자람 프로젝트로 네. 뭐 어떻게 해서 보면 자살 예방 캠페인 같은 그렇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자살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그래서 군에서만큼은 원불교가 좀 우리만의 네. 교리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문화사회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함께 협의가 돼서 네. 저희들이 교환을 만들고 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교무님들이 그 교환을 가지고 장병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네. 군에서 그 생활관에서 이 네. 군인들이 자체적으로 IPTV를 시청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 이 IPTV에 사계 종교의 IPTV 네. 그 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그 컨텐츠를 올려주면 장병들이 그걸 통해서 종교 행사도 하고 종교적 컨텐츠를 네네.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플랫폼이 생겼는데 네. 여기에 이제 원불교 장병들에게 맞는 종교 행사 및 어떤 각종 좀 종교 컨텐츠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군인들, 우리 군 장병들이 이제 또 전역을 하고 나오기도 하고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전역하고 나왔을 때 현장에 있는 교단과 이렇게 조금 더 연결 관계를 해준다든지 또 군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네. 장병들에게 조금 더 뭔가 도움을 주려면 뭔가 좀 데이터가 좀 잘 확보가 되어야 네네. 된다라고 해서 데이터를 좀 관리하는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을 좀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다양한 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예,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분야가 좀 다 달라 보이지만 네. 결국에는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들만 네, 네. 이렇게 추진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원기 107년 4월이면 또 대각 개교절을 앞두고 네. 있습니다. 군종교구에서도 또 특별한 준비가 따로 있나요?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네. 이 군에서는 사계 종교가 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부대에서 특히 사단급 부대에서 이런 그 경절 행사를 할 네. 때는 이렇게 사계 종교가 함께 다 움직입니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연말에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연말 행사가 있는데 저녁 9시가 되면 네. 모든 분들이 교회에 가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11시가 되면 천주교에 가서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하고요. 네. 12시가 되면 다 불교로 이동을 해서 네. 타종식을 하면서 새해를 알리고 새벽 5시, 6시가 되면 원불교에서 신정절을 하죠. 예, 이게 이제 이렇게 종교의 추기를 순례처럼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군이 또 이렇게 종교 연합이나 종교 화합에 대해서 앞서가고 있는데 군에서의 대각개교절도 단독으로 준비도 하지만 네. 부활절이라든지 석가탄신이라고 또 이렇게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네. 부대에서 이렇게 각 종교 군종 장교분들과 함께 합의를 해서 네. 행사를 같이 준비하는 문화가 있고요. 올해는 대각개교절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행사보다는 현재 원불교로 나오고 있고 네.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 교도들에게 좀 더 내실 있는 대각개교절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되는 대각개교절이 네. 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올해는 그 교무들에게 함께 네. 이야기했습니다. 이웃 종교와의 화합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이 아마 군종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자리에 서 계신 것만으로도 아마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카메라 직접 보시고 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충분하게 하실 시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원불교 군종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 속에서 승인을 거쳐왔고 또 제2의 법인 성사라고 표현을 해주실 만큼 참 어려운 길을 개척하면서 왔습니다. 앞으로 더 새롭게 또 교단에서 인사를 내주셔서 좀 더 힘있고 더
멋진 모습으로 교화를 개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불교 교화 내에 원불교 군종이 어떤 교화의 허브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인연들을 만들어내고 생성하고 또 그 인연들이 원불교화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혹시라도 어디서 군종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힐끗힐끗 봐주시면서 관심 가져주시고 네.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군 교화가 이 군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청년 교화나 또 일반 교화까지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단 첫 군종 장교 출신인 또 우리 문정석 군종교부장님이 함께 있으니까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되고요. 우리 모두의 응원과 또 관심, 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함께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문정석 군종교부장님과 함께 초대석 여기까지인데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도 다시 꿋꿋하게 일어난다고 해서 흔히 민초로 비유되는 식물이 있는데요. 바로 이맘때쯤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민들레입니다. 보기엔 여리고 약해 보이지만 쉽게 쓰러지거나 기죽지 않는 민들레처럼 일상의 꽃을 피우기 위해 우리도 매 순간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